안녕하세요, 트티처입니다. 배구 선수 출신이 어떻게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총 3가지로 좀 나눠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공부 방법, 두 번째로는 루틴은 어떻게 짜고 시행했는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가짐. 저는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좀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좀 가져가셔서 본인의 패턴에 맞게 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했을 때도 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찍는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서 꼭 2022학년도에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릴 3가지 이야기 중에 먼저 첫 번째로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재수만에 임용을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초수 때 공부 방법, 재수 때 공부 방법, 이렇게 2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초수 때 가장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강사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솔직하게 말하면 뭐 공부에 대해서 많은 좀 경험이나 좀 지식이 부족하지 않나,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강사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조금 본인의 좀 공부할 수 있는 이해도나 뭐 문제 푸는 스킬이나 뭐 이런 게 달라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강사 선생님이 좋다 라기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맞는 강사 선생님을 찾고 그 강사 선생님을 1년 동안 1년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좀 들어줘야 뭐 이해하기도 쉽고 좀 본인이 좀 공부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사 선택을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1년 커리큘럼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우선 제 공부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수 때 1, 2월 달에는 기초 이론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었어요. 제가 노량진을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집에서 공부를 좀 진행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를 진행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1월, 6월까지는 조금 공부 루틴도 다르고 뭐 노량진에서 공부했던 느낌도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월 달에는 기초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했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리학이나 역학, 그 다음 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암기가 굳이 뭐 암기가 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좀 필요한 과목들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심리학, 사회학, 뭐 운학제, 체육사, 뭐 교과 교육학 등등등은 암기만 충분히 돼 있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 이해하고 후 암기하는 과목들, 선 암기하고 후 이해하는 과목들을 나눠서 그렇게 좀 기초 이론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월로 넘어가면 이제 심화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심화 강의가 약간 기초 이론을 좀 복습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기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오는구나. 물론 그때 풀 수는 없어요. 뭐 좀 한두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좀 임용고시 하면 기출 문제가 거의 한 7, 80%? 60%? 뭐 그 정도는 된다. 아무튼 절반 이상은 된다 라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일단 무조건 처음에 접해서 답을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외웠습니다. 이렇게 뭐 3, 4월 심화 강의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5, 6월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강사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럼 그때 나는 또 새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쓴 답, 그 다음 강사 선생님이 쓴 답 비교해보고 이 부분은 추가해야겠다. 문구를 뭐 추가해야겠다. 문장에 뭐를 추가해야겠다. 단어를 추가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트를 만들면서 이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이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노트로 복습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도 꼭 기출문제만큼은 그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 그 부분에 관련된 그 문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 또 기출을 보면은 뭐 이렇게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좀 답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체크하고 정리하는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노량진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7월부터는 이제 그 문제풀이 수업이 들어갔어요.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강사 선생님들이 문제를 변형해서 이제 다루는 문제들인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초 이론은 다른 강사 선생님 듣고 문제풀이 때 또 바꿔서 다른 강사 선생님을 듣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좀 헷갈리는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강사를 선택하고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월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틀리는 부분은 다시 체크해 놓고 다시 또 풀고 계속해서 뭐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굉장히 좀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죠. 제가 듣는 강사 선생님은 한 10월달쯤 모의고사를 들어갔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가 저는 도움이 뭐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가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본인의 약간 그 역량을 조금 뽐내는 쉽게 말하면 뽐내는 뭐 약간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강사 선생님도 좀 본인의 전공에 맞게 뭐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문제를 내셔가지고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임용고시에 나와서 즉 뭐 1점인데 그 똑같이 문제가 나왔다기보다는 약간 그 진짜 와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해주신 게 답으로 나와서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그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초수 때 이제 공부를 마무리를 했는데 정작 이제 시험장에 가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붙을 줄 알았어요. 초수 때. 그래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풀고 나와서도 되게 하하호호 했는데 결과를 받아보니 그 한 4점 정도 이제 모자랐던 뭐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 기록을 뭐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자, 이렇게 봤듯이 좀 굉장히 조금 뭐 4점이라고 하면 뭐 제 생각엔 엄청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 이제 4점이면 뭐야 0점 몇 점으로도 떨어지는 사람 많은데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시원스랬다 약간 느낌이 그렇게 뭐 초수 공부를 마쳤던 것 같고 그 다음 제스 때 공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또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스 때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스 때는 1월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1월에는 뭔가 좀 그동안 너무 공부에 열중한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쉬어주는 힐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월달까지 쉬고 뭐 3월달에 뭐 재수분들은 3월달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2월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뭐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일반 선생님들보다 충분히 더 노력해야 나는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월달부터 다시 공부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2월에 공부를 시작한 이 공부 내용은 뭐였냐면 그 기초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기초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지? 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있었나?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나? 라는 걸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기초 이론 강의를 돌렸고, 그 다음 3월부터는 기초 이론 강의가 2월달 거의 3월 초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는 이제 다시 내가 부족한 과목들의 그 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역학이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체육 통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계 원서 이만한 거 사가지고 막 원서 강의를 따로 신청해서 들었고, 그 다음 역학도 마찬가지로 그 빨간 책이라고 하죠. 예종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조금 그런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월, 4월을 보냈고요. 5월, 6월로 가면서 좀 외울 수 있는 과목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생리학도 이 정도 이해했으면 다 외우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 외울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넓혔던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모형에서 보면은 주도성 프로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 선정에는 직접적이다, 상호작용에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던 걸 상호작용에는 어떤 내용이 상호작용적인가, 어떤 내용이 직접적인가, 어떤 내용이 간접적인가까지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나와도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건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 외울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킨 시기가 이제 5월, 6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7, 8, 9, 10, 11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때 들어갈 시기잖아요. 자,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강사 선생님도 있고 약간 모의고사 들어가는 강사 선생님, 여러 가지 강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수 때는 한 강사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라 라고 했지만, 지금 초수 때 공부한 것보다 재수 때는 훨씬 더 이해도도 뛰어나고, 충분히 이제 다른 문제에 변형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라는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강사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생소한 부분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보면 생소한 부분이 이쪽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다른 모의고사도 이 생소한 부분을 건드렸다 라고 하면은 이런 조합되는 여러 가지 조합의 수를 좀 생각을 해서 그 문제들은 또 잘라가지고 또 아까처럼 그 노트에 정리하고 가져가는 좀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어요. 느낀 게 뭐였냐면 역시 전공은 좀 다르구나. 강사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전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전공 분야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 결과 지금 재수 때 임용고시 합격해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초수 때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제 초수 또는 초수 때 끝나고 재수나 삼수, 사수 될수록 저는 여러 강사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10월, 11월 달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좀 긴장도 되고 좀 압박이 들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좀 대부분 그 60점 이상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저는 자신감을 좀 키웠던 케이스라 선생님들도 조금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 방법 합격 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공부 방법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루틴. 초수 때 어떤 루틴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는지, 재수 때는 어떤 루틴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는지, 자, 지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틴도 마찬가지로 초수 때 루틴, 그 다음 재수 때 루틴,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수 때는 1월부터 6월까지, 이거는 집에서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루틴인데, 일단 독서실 문이 9시 반쯤 열었기 때문에 9시 반에 독서실을 가서 오전에는 뭐 교육학 강의, 그 다음 교육학 복습, 오후에는 뭐 전공 강의, 전공 복습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 중간에 수영을 1시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11시 반에 이제 집에 가는 루틴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뭐 진행을 했고요.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뭐 일요일은 쉬어도 된다 뭐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일요일 또한 그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남들만큼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루틴으로 계속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노량진에 가서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제 노량진에 가서 이제 주변에 이제 공부하는 환경이나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느껴서 나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 공부 루틴 다시 바꿔야겠다, 다시 짜야겠다 해가지고 바꾼 루틴이 그 노량진 거기 뭐 12층에 있는 독서실인가? 그 독서실이 아침 6시에 열고 그 다음 저녁 12시에 이제 닫았는데, 제가 그 아침에 가서 불 켜고 마지막에 불 끄고 나왔습니다. 그 6시에 가가지고 6시에 가려면 한 5시 한 반쯤 일어났겠죠. 5시 반에 일어나서 빠르게 씻고 뭐하고 6시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6시부터 이제 7시까지 뭐 이제 그 전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한번 돌려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뭐 7시부터 7시 반까지 밥 먹고, 그 다음 오전에 뭐 교육학, 오후에 전공 해가지고 이 루틴대로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추석 때 저는 노량진에 있었고 집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석까지 루틴을 지키면서 좀 공부를 진행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이 정도는 해야 그 기존의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공부 시간을 조금 늘려서 좀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7월부터 11월까지 공부를 진행했었고요. 초수 때는 재수 때는 그 노량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재수 때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수 때 공부 루틴을 말씀드리면, 이제 재수 때는 제가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그 이틀 정도 오전만 해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오전을 뺀 시간에 공부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뭐 3월, 4월부터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한 5월부터 한 10월까지,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전에 가서 이제 시간 강사로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애들이랑 뭐 이렇게 활동하면서 동기부여를 했던 이제 경험이 있어서 루틴이 조금 다른데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제 2월부터 마찬가지로 공부를 진행했고, 2월부터도 루틴을 아침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땐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제 집에 와서는 조금 그 시간이 늦춰졌어요. 한 6시 반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 1시간 정도 더 잤고, 이제 그 더 잔 걸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래서 이제 6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전날 한 것도 마찬가지로 복습, 기초 이론 강의 들은 거 복습, 뭐 이런 식으로 루틴을 하고 저녁 11시 30분까지 꼭 끝마치고 공부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중간중간에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굉장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영을 뭐 2월 달에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수영장이 안 열어요. 수영장이 안 열었어가지고 이러면은 운동을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 앞에 저희 뭐 독서실 앞에
운동장을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 뛴 거 뭐 1시간, 뭐 턱걸이 조금 한 거 1시간 정도, 총 1시간, 예, 턱걸이랑 뭐 운동장 뛴 거 1시간 정도 빼고는 전부 공부에 투자한 이제 그런, 예,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2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공부를 진행했고, 뭐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자, 제가 열품타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공부 시간을 측정해 봤을 때, 뭐 많이 한 날은 한 14시간 이상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좀 미흡하고 덜 했던 날, 그런 날들은 뭐 10시간 정도 했던 이제 그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순 공부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것이냐, 뭐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앉아 있는 시간, 순 공부 시간, 집중했던 시간, 그 시간을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게 저는 임용 공부하면서 성공을 하는 이제 뭐 비결이지 않나, 지름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공부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뭐 좀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그 외울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모든 그 일이나 뭐 이제 그 직업을 다 포기하고 임용에 올인했던 경우도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루틴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목별로 시간을 정했어요. 저는 뭐 역학 1시간 반, 생리학 1시간 반, 통계 1시간 반, 뭐 이렇게 1시간 반 좀 투자하는 과목들은 제가 좀 어려운 과목들, 그 다음 암기 위주로의 좀 쉽다 하는 과목들, 그 과목들은 1시간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한 꽤 많잖아요. 한 8개, 9개 과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시간씩만 하더라도 8시간, 9시간은 금방 가요. 그리고 이 1시간을 그냥 책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제가 쓴 노트에다가 그 부분을 안 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냥 백지에다가 써보기도 하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공부를 진행한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공부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루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했는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마음가짐은 저는 뭐 그 무엇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어중간하게 나 이 정도 뭐 조금 하면서 이제 선생님도 하고 싶고 뭐 딴 것도 하고 싶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보다는 오로지 나 이거 하나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 임용고시라는 게 확신이 없잖아요. 된다면 굉장히 좋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 안 된다면 그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또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좀 이런 불안감이 저도 있었고, 저도 초수 때 마찬가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재수생이나 뭐 삼수생, 뭐 장수생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진짜 포기 안 하고 했다, 좀 이것에 좀 뿌듯함을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운동 외에 진짜 다른 것에 하나를 몰두해서 이거를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큰